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민주당의 운명, 그리고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이 대표의 구속 여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첫 번째 앵커의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 단식을 중단했어요.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혹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알려진 게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 미음죽을 먹으면서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단식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로 중단이 됐었죠. 네. 하지만 장기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영장심사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전에 돌았습니다. 하지만 20여 분 전 민주당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상태로는 내일 10시에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오늘 아침 서영교 최고위원도 체중이 많이 줄긴 했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의 총기랄까, 기운,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야당 대표로서 최장 24일간 단식입니다. 이번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얻은 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자고 고금 계속 이래로 권력 획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권력 획득을 하는 방식이 전쟁이 가장 보편적이었습니다. 뭐 타협도 했지만은 그래서 전쟁을 해서 권력을 잡으면은 상대방의, 그러니까 거친 말로 상대방의 목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절멸시키고 권력을 이제 가지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되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너무 소모적이고 손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지금의 이제 제도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전쟁이 됐습니다, 사실상. 양당제가 있고 상대방을 좀 절멸시키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되느냐, 저쪽에 가장 센 얘기를 하고 저쪽에 가장 그러니까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고, 네. 이쪽에는 이재명 대표란 말입니다. 24일간 단식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이쪽의 진영을 위해서 했던 그런 이제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장점인데, 뭐 뒤에 단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얼마나 그러면 지지층이 아닌 넘어서 지지층이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중도층에까지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의문점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종우 시장. 잃은 건 뭘까요? 소구력입니다. 소구력. 딱 그 김준호 에디터가 마지막에 단점을 시작을 했는데, 그 네. 단초가 바로 소구력이죠. 소구력이란 건 뭐냐 하면, 정치는 그야말로 대의민주주의고, 대의민주주의는 지지자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만들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확장성.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원래 지지하던 사람 말고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나 지지를 주저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정치의 확장성인데, 네. 이번 단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작도 끝도 사실은 불투명했다는 거예요. 불가측했다. 시작도 갑작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축구를 보면 왜 골을 하프라인 넘기 전에 빌드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스토리가 쌓여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뽑으면 사실 뭐라도 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도 사실은 아무 성과 없이 뭔가 목표하는 점이 별로 없었으니까 스스로 그냥 닫아버렸다. 끝을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슛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게 끝나는 건데, 한 번의 공격이. 그렇다면 가장 잃은 건 뭐냐면, 저는 또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이미지. 좀 불가측한 정치인, 자기 지지자만 결집시키는 정치인, 이렇게 좀 무모한 정치인,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번에 고착화되지 않을까. 잃은 것은 또 다른 어떤 이미지다라는 생각입니다. 24일간의 최장기간 단식, 소구력은 선명성은 얻었으나 소구력 그리고 이미지는
잃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숙 대변인, 이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검찰 측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나 상당히 치열하게 붙을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1,3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먼저 제출을 했고요. 지금 또 한 300여 쪽 더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행여나 영장 발부가 안 되면 굉장히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영장 발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 자료를 내는데 물론 이제 범죄 혐의 소명에 치중을 하겠죠. 네.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꾸만 지금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영장 기각 사유나 이런 걸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뭐 없고 뭐 도주 우려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집어서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혐의 중에 보면 위증 교사도 있어요. 네네. 또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리면 이제 지난 2020년에 확정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보면 재판을 보면 무죄를 받았는데 네. KBS 기자를 통해서 검사 사칭했었던 예. 그와 관련해서도 위증 교사를 통해서 무죄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증거인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좀 참작을 해달라, 감안을 잘 해달라 이런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강성일 부위원장, 이재명 대표 측도 단단히 준비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 소명 혐의, 그렇죠.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과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건데, 이미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다투었듯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인데 도망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많이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압수수색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범죄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이 좀 더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지금 민주당 측 내에서는 당원들이 어떤 이재명 대표를 위한 탄원서를 지금 받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들이 잘 재판부에 전달이 되어서 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뭐 언론에서 보니까 정치적인 고려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의 영장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고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가 빠지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군요. 자, 김준일 에디터. 그런데 이제 보면 영장 기각할 때나 발부할 때나 이 사유가 이제 지금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있어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없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인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으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이유가 분유냐에 따라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으나 다툼의 여지,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 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보다 무난 증거인멸 우려겠죠. 그래서 이제 영장 발부.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거는,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미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다 확인이 된 것이고 정치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더라도 발부가 안 되면은 다툼의 여지가, 뭐 이제 도주 우려가 없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발부가 안 되면은 각자 해석하고 싶은 대로 좀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각자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결과를 좀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진숙 기자,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는 부분에 대북 송금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했어요, 기자회견?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백모 씨 오늘 오전 경기도 의회에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요. 네.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라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견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미리 전해진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찰 측을 비판하는 내용, 또 현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종우 시장님, 네. 한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지난 6월에 검찰에 처음 진술을 했고 그 이후에 2차례 더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비슷한 진술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아주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번 그 혐의가 세 가지 아닙니까? 그중에서 쌍방울 대납 의혹, 이것이 가장 저는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백현자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배임 혐의. 그런데 쌍방울 대납 사건은 사실상 북한과 관련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사실 국제 기구라든지 혹은 제재,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을 동원했다, 대납시켰다. 이 의혹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신 그것을 북한에 송금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제3자 뇌물죄의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 더군다나 자신이 직접 만든 평화부지사, 대북 사업을 위해서 만든 평화부지사를 시켜서 그것을 이게 대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술이 일관적으로 있었다.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가서 한 진술들이 3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나는 보고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돈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방북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팜 비용을 다 대납한 것을 다 계획했고 인지하고 실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체였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니까 상당히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기각 탄원서 모집해서 이제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한 37만여 장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영향이 없다고 봐요. 일단 우리가 탄원서라고 하면은 재판에서 형량을 좀 줄여달라. 맞아요. 뭐 이럴 때는 탄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전제가 유죄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거 인정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하니 좀 형량을 줄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탄원서인데 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낸다는 건 처음 봤고 네. 그 얘기는 그러면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되는데 그래도 뭐 건강이 안 좋으니 예를 들어서 뭐 좀 기각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다수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해서 법리와 판사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판단 내려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정치 이 영역에 있는 어떤 힘이 법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더 세게 하면 인민재판 비슷하게 가자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원 기각서 두고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탄원서 연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라는 제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루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듯이 또는 뭐 만장일치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나 판사한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거예요. 같은 당 대표라고 당 정치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
이걸 유리하게 끌고 가는구나.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신뢰를 받을까? 김준일 에디터. 지금 김종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게 판사한테 더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거를. 제가 그렇죠. 판사가 아니니까 그게 나한테 이거 불쾌하게 작용을 할지 아니면은 뭐 더 압력으로 작용을 할지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 이런 탄원서가 많이 모으는 분들의 입장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좀 참작해달라 뭐 이런 용도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판사는 판사가 본인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거를 안 믿기 시작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믿을 게 없는 거죠. 사실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동조와 압박 뭐 이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청래 의원이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 기각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과 당원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많이 나간다. 이걸 그러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하늘에 안 닿은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약간 무속 같은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중단하고 치료를 받고 있죠. 이런 와중에 본인을 응원하는 영상에 이른바 좋아요를 누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영상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굳세어라 제명아 그냥. 강소배 위원장,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제 유튜브 나와서 한 발언, 요거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 적부심도 신청하고 보석도 신청하고 옥중 공청도 하고 뭐 다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한 거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아니 뭐 유시민 전 그 작가가 한 메시지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민주당 당원, 뭐 민주당 내 의원 그리고 뭐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 새로울 건 아니고 다만 뭐 구속 적부심, 보석 청구 뭐 이러한 것들은 아니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이 벌어지면 행사를 하는 것이고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내일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나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이 내용들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조금 이질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뭐 옥중 출마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을 영리하게 둘 다 담을 수 있는 요책을 생각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오전 10시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할까요? 지금 이 대표 본인은 출석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 내용 출석하는 모습들 내일 다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